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시 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76만 4천 원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뭐 기나긴 횡보, 지겨운 횡보, 박스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2,750은 꾸준히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느껴지네요. 일단 날봉으로 현재 보고 계시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MACD는 아직까지도 영선 아래 위치하고 있지만 양봉으로서 조만간 영선을 돌파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영선 MACD를 봤을 때 이 영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선 위에 이 두 개의 선이 위치하고 있으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방향이 현재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현재 큰 하락을 염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상승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냥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그냥 횡보예요, 횡보. 현재로서는 횡보.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 큰 변동성이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조만간 변동성이 나올 때는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요, 네이션 차트를 봐도 이제 네이션 차트를 보면은 이 241선 또 121선 요 사이에서 현재 차트가 버티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평선들이 모이면은 이평선들은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벌어진다. 이 벌어질 때 캔들은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떨어지든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코인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간다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그럼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알트코인들도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은 밀크 코인이 좀 올라오네요. 밀크 코인이 좀 올라오는 이유는 뉴스가 하나 떴었죠. 네, L포인트를 롯데에서 사용하는 L포인트를 밀크로 변환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뜬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사실 그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펌핑이 나온다고 하면은 너무 불타기 따라 타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익절하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재밌는 게 있죠. 어저께 S&P 500과 나스닥 100 제가 어제 마이너스에서 상승 관점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예상대로 나스닥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어저께. 네, 실제로 나스닥이 마감 현황 맵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훨씬 더 많죠. 네,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어저께 미 증시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몇 가지 뉴스들 함께 살펴볼게요. 어, 여기서 도움이 되겠네요. 네, 비트코인 강세론 업토버 실패 가능성이 생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 10월 달에는요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승은 10월 달에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 업토버라는 이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10월 말에는 비트코인이 4천만 원까지 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을 떠나서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9월 말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10월 달도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네, 전 아직도 10월 달에 비트코인이 4천만 원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토버였거든요. 업토버.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10월 달에 안 가면 뭐 11월 달에 가겠죠. 네, 아무튼 암호화폐는 10월 달에 큰 상승이 있어 왔다. 근데 올해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업토버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업토버를 이어가려면 급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왠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저의 희망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거래소 고래 비율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상승장 이어가려면 이 고래들의 비율이 85%를 이하로, 그러니까 고래들의 비율이 85% 이하로
72시간 동안 유지한다면 상승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현재 비트코인 이 거래소에서 거래들의 비율은 84%입니다. 일단은 85% 아래에선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에 관련된 일단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통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보유 물량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고 옆에 있는 거는 여기는 현물이고요. 밑에는 현물이고 여기는 이제 선물인데 계속해서 거래소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거래소의 보유 물량이 여전히 바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바닥이면은 실제로 가격적으로도 바닥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왜? 팔 사람이 없는 거니까요. 큰 폭의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사재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데 마스크가 약국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줄 서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가격이 폭등을 하죠. 마스크 안에 10,000원까지도 갔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적은 가격으로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생길 때는 언제일까요? 만약에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는 환경이 되었을 때 또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거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할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은 거래소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증시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이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히는 가장 최종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임대료, 렌트비가 떨어져야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어떻대요? 미국 임대료가 이제서야 이전달 대비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게 지표상으로 보여주는 거 CPI 같은 지표로 표시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부동산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CPI에도 약간 한 달 정도는 늦게 반영될 수 있지만 분명히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서 그 부동산 그 렌트비는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또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현재 이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조건은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코인을 사는데 사용이 되죠. 카지노에서 우리가 바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지노에 가면 현금을 칩으로 바꿔서 칩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코인을 살 때 달러로 바로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늘어날 때는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뉴스를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로 발행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이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때 눈치 보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가계 부채가 터지는 과정을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경기가 불안해지고요. 두 번째는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요. 세 번째는 가계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신용 거래 사용률이 높아집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체율이 늘어납니다. 이게 6번째 단계거든요. 근데 현재 6번째 단계까지 온 것 같다.
예,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연체를 하다가 이제 신용카드를 리볼빙을 하겠죠. 리볼빙은 예, 자기가 내야 될 결제 금액을 나눠서 내는 겁니다. 대출 받아서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예, 채권자가 이제 금융권으로 넘어가고,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카드를 쓰고 돈을 못 갚으면은 그 리스크는 결국은 카드 회사한테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터진다. 예, 가계부채가 터지는 과정입니다. 네, 현재 가계부채가 터지는 과정까지 오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못 보는 이런 뉴스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 왜? 왜 지금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아니야. 고용지표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올려도 돼. 아직 여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터지면 터질수록 연준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는 70%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75%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코인 하다 보면 탈출은 지능순이다. 야, 존버하지 마. 빨리 떨어지면 팔아. 예, 근데 그걸 못한 이유가, 내가 떨어질 줄 알고 팔면 올라가고요. 그냥 계속 존버하면 올라가겠지 하면 떨어져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멍청한 게 아니라 정말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들도 대부분의 코인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냥. 예. 굳이 팔고 사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존버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거다, 아니면 뭐 단타 치는 게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본인의 예, 투자 관점, 그리고 현재 투자 자금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도대체 왜 하냐고 물어볼 것이고, 예, 나중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물을 것이다. 예,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한 얘기인데요. 우리 코인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코인 할 때 그러죠. 처음에는 야, 너 도대체 코인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중에 돈 벌었다고 하니까,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원망 듣죠.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해줘봐. 나 지금 물렸어. 팔아야 돼, 사야 돼? 계속 물어보죠. 아무튼 네. 이 얘기를 보면요, 결국은 뭔가를 먼저 시작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뭐 오전 뉴스들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비트코인 뭐 2,700, 현재 75만 원인데 잘 가겠죠 뭐. 어차피 지금은 네, 바닥권에서 박스권 행보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28일인가요? 10월 28일에 CP인가요? 예, 발표가 있죠. 네, 그때 좀 움직임이 나오려나? 아무튼 기다려 봅시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규 방송이 없는 날입니다. 저녁 시간대 제가 방송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방송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하는 쪽으로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따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디언 오프였습니다.